네, 메인 네. 스프레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창작자도 노동자다라는 건데 이제 작가 노조 출범에 대한 얘기네요. 네네. 네. 사실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예. 프리랜서는 이제 저요? 네. 사업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도 3.3%를 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니까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로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 사실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 취급을 당하면서 이제 불평등한 그냥 사회적 사항들이 약자죠. 많았어요. 맞아요. 네. 사회적 약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가들이요. 네. 무려 이제 며칠이죠? 거의 140일간 네. 투쟁을 한 거예요. 음. 작가 노조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네. 합법화 인정해달라고 계속 이제 투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작가 노조는 참 어떤 집단이냐면 시나 소설, 웹툰,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모인 노조예요. 작가 그렇죠. 노조고요. 원래 이제 방송 작가 노조는 2017년에 설립이 됐어요, 이미. 네네네. 네, 그때 사실 그 설립 주도한 게 제 친구예요. 잘 알고. 그때 어떻게 많이 고생했는지도 네. 잘 알고 있는데, 그에 이어서 지금 시나 소설, 웹툰, 일러스트 이런 분야의 그 작가분들의 노조는 이 방송 작가 노조가 설립된 게 2017년인데 그로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맞아요. 10년이 다 돼서 10년이 다 돼서 설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증까지 받았네요. 받았어요. 얼마나 네. 기쁠까. 그러게 우리도 이거 말입니다. 받을 때 되게 좋았는데. 네. 음. 올 초에요. 어쨌든 스스로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노조를 결성을 하고 출범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도 일정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웹툰이나 일러스트 등 보면 어때요? 정기적으로 계속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플랫폼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계속 작품을 내는 시기니까 계속 이제 반복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일단은 일정한 프로세스에 소속돼서 계속 루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분들이 계속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이 넉 달 정도 싸우고 있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요. 카카오톡하고 이메일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사측하고요. 구체적인 작업 지시도 오가고 수정 요구 내역도 이렇게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만약에 창작자라고 한다면은 내 맘대로 내야 되는데 계속 그렇죠.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거 내역을 이제 계속 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증거로 채택돼 가지고요.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로 공인받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참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작가 노조가 인정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큰 성과죠. 네.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노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이제 국가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받고 단체 교섭의 주체로 서게 되는 과정인 이런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사례가 그 최근 산업 전반에 급격하게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후에 또 일단 어떤 사례들이 살펴볼 건데, 일단 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네. 보통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대신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 계약을 맺고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들이 사실 또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정규직 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은데, 네. 서류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들은 그냥 사장님들이에요. 그런데 법원이나 노동관청이 말하는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계약서에 적힌 어떤 명칭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넘어서 진짜 법적으로요. 계약서보다 위인 게 법이잖아요. 실제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진짜 직원인 거를 국가가 선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누가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종속성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이나 큐시트 뭐 이런 걸로 시시콜콜하게 업무 지시를 받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뭐 그런 상황이면 조직의 톱니바퀴처럼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면요. 방어막에 이제 일단 두 갈래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에서 모두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권리 회복을 하든지
집단으로서 교섭권을 획득하든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게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어떤 거냐면 노조 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면 개인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노조도요 2명 이상 있어야지만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혼자 계약했는데 뭐 반복성 있게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시도 받고요. 구제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프리랜서 신분이라도 받지 못했던 어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연장 근로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종료가 되게 되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4대 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그 노동사성을 인정받으면 집단 교섭권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표준계약서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어떤 표준이 생긴다는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측과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협상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작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저 회사 다 약관이 다르고 계약서가 다르면 문제일 텐데 이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가 협상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네. 사실 이럴 때 가장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노조 내에서 또 갈등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없으면서 오히려 또 노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얘기는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집단으로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아까 작가 노조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노조는 결성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작가 노조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다 이제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사례를 찾아봤는데 배달 라이더 있죠? 네.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노조는 이미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도 보면 본인들이 사업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배달 단가를 본인들이 협상할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의 AI 알고리즘이나 관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동선이나 시간, 배차를 철저히 통제받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방송 외주 근력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개인 사업자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일정한 프로덕션 일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획안, 큐시트 내지는 오히려 그 네. 방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동자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거의 노예 수준의 노동자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연출자 책임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규직하고 다를 바가 없는 종속된 노동자인 겁니다. 네. 회의도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학원 강사도 그래요. 비율제 성과급을 받는 강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학생들 많이 유치해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과급 강사를 하더라도요. 학원장이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출퇴근하고 지정된 교재를 또 강의를 하면요. 거기다가 원생 관리도 또 하잖아요. 강사님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판례가 굳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부분도 재밌어요. 병원에 파견된 직업 소개업체 소속 간병인, 상조회사 직원, 장례 지도사들 분들도요. 그분들은 저기 해당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부터가? 네. 근데 이게 또 개별 제외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도 개별 계약을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하고 1대1로 계약한 것처럼 위장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요구르트 아줌마 이런 분들은 요구르트 아줌마들은 프리랜서인가요?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인 걸로 알고 그래요? 근데 일정한 시간에 배치받아서 일하면 이분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죠. 어쨌든 이렇게 인력 업체가 그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3교대 하잖아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법원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노동청도 작가 노조를 인정해 준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산업계 전반에 네. 어쨌든 큰 변화가 있는 거고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네요. 네. 뭐 이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도 이게 사용자와 실제로 어떤 그 교섭을 할 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곳곳에서 그래도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네. 생겨나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